네, 안녕하세요. 서울 수학학습 메타버스라는 어플을 사용해 본 경험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AI 융합교육학과 강상우입니다. 우선 홈페이지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서울 명소로 떠나는 신나는 메타버스 수학 여행이라고 되어 있는 메인 페이지를 보실 수가 있고요. 학생, 선생님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 수학학습 메타버스란 무엇일까요? 즐겁게 놀다 보면 수학이 재미있어지는 신기한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울 메스 투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유심히 본 단어는 재미있어지는 입니다. 수학을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가끔씩 하게 되는데요. 이 어플 또는 어플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잠시나마 수학을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서울 수학 메타버스의 주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메타버스 공간입니다. 실제 접속을 하게 되면은 게임 캐릭터를 하나 만들 수가 있고요. 그 캐릭터를 스스로 움직이면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정보도 얻고 자료도 얻고 실제 문제를 풀고 게임도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상 공간에서 수학 학습을 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주 요소는 학습 게임이죠. 게임을 하면서 학습 효과를 누릴 수 있다라는 말인데요. 수학을 게임을 하는 것처럼 게임을 하면 우리가 경험치를 얻고 레벨업이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학습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었고요. 아직까지는 여기에서 그렇게까지는 구현이 되어 있진 않은 것 같은데요. 그래도 게임이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서 수학 학습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 LGMS 리포트라고 하는데요. LMS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G가 게임, 그 G를 따와서 G라는 글자를 집어넣어서 LGMS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LGMS 있는데요. 자, 미션 완료 후에 메타버스 공간에서 학생들이 미션을 수행할 수가 있는데요. 그 미션을 수행하고 나면은 LGMS에서 본인의 체험 진행 상황 그리고 수학 역량의 성장세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 보시면은 도표를 사용을 해서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학습이 이루어져 있으며 어느 레벨까지 도달했는지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학생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을 하고 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 학교에서 지필평가를 보게 되면은 사실 학생들이 그냥 문제를 풀어보고 점수를 확인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 안타까운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스스로 피드백을 해보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이 LGMS라는 기능을 사용하면은 학생들 스스로 피드백을 해서 선순환 구조로 학습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도형의 단면이라는 게임인데요. 제가 학교에서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하라는 수학 과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도형의 단면이라고 하는 주제가 또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단원이 있는데요. 공간 도형 단원인데요. 항상 칠판에다가 수업을 하게 되면은 3차원 입체 도형을 2차원 평면 칠판에다가 그려야 되기 때문에 약간 이질감이 든다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사실 익숙해서 왜 그렇게 그려지는지 경험상 알고 있는데 처음 그림을 본 학생들은 좀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도형의 단면이라고 하는 게임을 통해서 실제로 입체 도형을 잘랐을 때 단면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게 가로, 세로, X축, Y축, Z축으로 이 단면을 이동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고난이도로 가게 되면은 회전체 자체를 회전시켜서 또 단면을 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런 게임을 사실 처음 해봤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공간 지각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게임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플을 통해서 3차원 상의 도형을 돌려보면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는 게임이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선생님 이용 방법이란 탭이 있는데요. 이 동영상이 홈페이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처음 동영상을 잘 보고 접속을 해서 사용을 하면은 사용에 큰 무리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학생 이용 방법이라는 탭이 또 있었는데요. 학생들한테 처음 이 어플을 소개할 때 학생 이용 방법 한꺼번에 같이 보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도 몇 번 해보면은 조작이나 뭐 접속 같은 거는 상당히 쉬울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선생님 페이지가 있는데요. 왼쪽에 보면은 대시보드, 그룹, 클래스, 레포트, 자료 및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여긴 대시보드인데요. 새로운 그룹 생성하기라는 탭이 있습니다. 얘를 누르게 되면은 우리 반 학생들에게 일련 번호가 부여된 아이디를 쉽게, 그리고 비번도 쉽게 세팅을 해서 학생들에게 알려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 생성이나 비번 생성 같은 거는 상당히 쉬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들어가는 반에서 각 반마다 그룹을 생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업을 할 클래스를 생성하면은 학생들이 접속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었고요. 실제 그룹을 만들어 봤는데 이렇게 아래 보시면은 아이디랑 비밀번호가 이렇게 일괄적으로 잘 세팅이 되어 있게 나와 있었고요. 비밀번호 같은 거는 뭐 쉽게 변경도 가능했었습니다. 클래스 관리. 여기에서 클래스를 생성해야 학생들이 메타버스 공간으로 접속을 할 수가 있었고요. 이 수업 일시가 2시간 반, 맥시멈 2시간 반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저녁 오후 11시부터 새벽 7시까지는 이게 클래스 오픈 자체가 안 되더라고요. 네. 그런 점을 좀 찾았었고요. 특징 및 장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요. 웹페이지로도 접속이 가능하고 어플을 설치해서도 접속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두 가지로 다 접속이 가능했었고요. 그래서 선생님은 컴퓨터나 노트북이 있으면은 그걸로 접속을 해서 큰 화면으로 보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디버티기가 제공이 된다라고 하면 어플을 다 설치를 해서 접속을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게임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도 장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RPG라고 하는데요. 특히 처음에 나만의 캐릭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꾸밀 수가 있습니다. 뭐 얼굴 색깔을 다르게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아바타를 만들 수가 있었는데요. 이 아바타를 만드는 것에서부터 본인의 좀 개성을 표출하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온다. 아바타 만들기가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온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 뭐 게임 캐릭터를 키울 때 알게 모르게 정이 많이 들어가는 것처럼 학생들도 아바타를 잘 만들면서 이 게임에, 이 메타버스 공간에 정을 붙이는 이러한 좋은 생각도 해봤고요. 서울 명소를 돌아다니면서 수학 게임 미션을 수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돌아다니면서 수학 게임 미션을 수행한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여행을 떠난다는 느낌으로 돌아다니는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았었고요. 현재는 서울에 대해서만 이런 명소를 세팅을 해서 수학에 대한 학습을 하고 게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LGMS 자체도 학생들, 마찬가지로 교사한테도 장점이라고 생각하고요. 맨 아래 복습이라고 써놨어요. 복습이라고 써놓은 거는 사실 단점이자 장점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몇 번의 게임 미션을 수행을 해봤는데요. 고등학교 수준에서 심화 수준으로 되어 있는 게임은 많이는 없었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했을 때 학습이 약간 안 되어 있는 뭐 초등학교나 중학교 것들이 잘 안 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재밌게 복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특징 및 장점 쪽에 복습
이라고 넣어놨습니다. 주의할 점 몇 가지 적어놨는데요. PC는 뭐 고사양 PC, 뭐 사실 적당한 컴퓨터나 노트북이 있으면 다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태블릿 사양이 조금 좋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S6 라이트라는 태블릿을 가지고 구동을 해봤는데 약간 버벅이는 로딩이 시간이 좀 나는 로딩 시간이 좀 필요한 그런 부분을 많이 발견을 해가지고요. 태블릿 같은 경우에는 좀 고사양 태블릿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사가 수업을 할 때 그 다양한 게임, 미션에 대한 난이도 파악이 필요하다. 결국은 어떠한 게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떠한 학습 효과를 낼 수 있는지를 미리 파악한 다음에 그것들을 순서대로 나열을 하던, 교사가 학생들이 필요한 것부터 나열을 하던 해서 수업에 사용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학생들한테 맡겨놓기만 한다라고 하면은 학생들이 그냥 본인이 가고 싶은 곳을 가서 본인이 수준보다 높은 것을 할 수도 있고 낮은 것을 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교사 입장에서 수업을 준비할 때 게임에 대한 파악을 다 하고 수업에 들어가야 된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유사한 말인데요. 슈퍼맨과 같은 만능 어플은 없다. 그리고 평가 무릎 해놨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수업을 한 다음에 무엇을 평가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어플만을 사용을 해서 평가를 진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교사가 추가적으로 학습지를 만든다라든지 이러한 추가적인 자료 제공을 통해서 평가가 이루어져야 이 어플을 잘 활용한 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냥 단순히 어플만 가지고 놀아봐라 라고 하면은 효과적인 평가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보완할 점 몇 가지 적어봤습니다. 업데이트를 통해 수학 내용, 인물, 서울 이외의 지역을 점진적으로 추가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많은 수학 교과서를 봤을 때 읽기 자료 같은 게 나와 있습니다. 대다수 읽기 자료에 나오는 수학자들은 외국인이거든요. 그리고 발상의 지원, 발상의 기원 같은 것도 외국인인 경우가 많아가지고요. 현재는 서울로 한정이 되어 있지만 나중에 업데이트를 다 진행해서 세계적인 수학적 명소 같은 곳을 세팅을 해놓는다라고 하면은 어떤 수학의 역사 발생적 원리라고 하는데 그런 원리를 따라서도 어떠한 학습, 수업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캐릭터 경험치 및 레벨 도입. 실제 학생들이 문제를 풀 때 경험치가 실시간으로 쌓이는 것을 보게 되는 게 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학생들이 수학 문제를 무수히 많이 풀지만 실력이 올랐는지 안 올랐는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어떤 학습에, 특히 공부를 하는 학습의 좀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캐릭터, 실제 게임 캐릭터처럼 경험치와 레벨을 도입한다라고 하면은 학생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스스로 실시간으로 피드백이 가능하기 때문에 선순환이 일어날 것 같다. 학습의 선순환이 일어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 번째, 학생 상호간 문제 출제가 가능하도록 업데이트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학생들끼리 만나서 메타버스 공간에서 채팅이 가능했었는데요. 그리고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수학에 대한 개념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프로그램 안에서 학생들 스스로 친구들한테 문제를 출제할 때 빈칸 채우기 같은 문제 정도는 출제를 해서 친구가 맞히게, 실제 친구가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 실제로 확인할 수도 있고 학습자가 학습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도 간단하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추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